오늘 이야기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이 2017년 8월에 텍사스 남부 지역 주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뉴스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무려 50년 만에 초강력 허리케인인 하비가 텍사스 남부에 곧 상륙한다는 소식이었죠. 그래서 다들 마트 가서 물이랑 통조림 또 휴지 같은 생필품들을 다 싹쓸이 해가고 SNS로도 안전수칙 같은 거를 서로서로 공유하면서 다가올 허리케인에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텍사스의 베이타운이라는 도시에 살면서 부동산을 하고 있었던 37살의 크리스탈 맥도웰 역시 허리케인이 상륙하기 바로 하루 전날에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포스팅을 올립니다. 다들 허리케인 조심하고 안전하게 계세요. 하지만 이때는 아무도 몰랐죠. 이런 포스팅을 남겼던 크리스탈이 몇 시간 후에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걸요. 8월 25일 금요일 허리케인 상륙 당일날 크리스탈은 이날 아침 일찍 남자친구인 폴 하그레이브의 집을 나섭니다. 목적지는 전 남편인 스티븐 집이었어요. 이 크리스탈이랑 스티븐은요, 약 10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 둘도 낳고 하다가 몇 달 전에 이혼이 마무리가 된 사이였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허리케인이 거의 코어 앞까지 다가온 상태다 보니까 크리스탈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북쪽에 있는 큰 도시인 달라스로 대피를 좀 해야겠다. 이 달라스는 허리케인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좀 벗어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남편 스티븐이 출근하기 전에 아이들을 픽업해서 올라가려고 아침 일찍부터 길을 나선 거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떠난 크리스탈이 스티븐 집 앞까지 도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스티븐이 아무리 기다려도 코빼기도 안 보이고 연락을 해봐도 받지도 않았는데요. 아니, 애들을 데리러 온다는 사람이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펑크를 낸다? 이거 느낌이 영 안 좋았어요. 이날 뭔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린 건 크리스탈의 남친 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아침에 크리스탈이 나갈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단 말이죠. 크리스탈이 몇 분 안 지나서 문자로 지금 도로 상황 괜찮다고 하는 메시지도 보냈고요. 근데 그 문자 이후로 그날 내내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답장도 없고 메시지도 계속 읽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던 거죠. 결국 폴은 크리스탈의 가족한테 이러한 상황을 알리고자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탈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가족 구성원 그리고 보호자이자 이 근처에 살고 있던 크리스탈의 삼촌 제프 월터스의 연락처를 알아내서 저 크리스탈이랑 만나고 있는 사람인데 크리스탈이 지금 몇 시간째 연락이 안 돼서 걱정되는 마음에 연락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제프가 이미 상황을 대충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스티븐한테서도 똑같은 연락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날이 되자마자 제프는 경찰에다가 크리스탈의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은 크리스탈을 찾는 수색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주변 사람들부터 하나씩 불러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근데 얘기를 다 나누고 보니까 이 사람은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왔던 사람이 딱 2명 있었어요. 한 명은 크리스탈의 전 남편인 스티븐 맥도웰,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크리스탈의 현 남친인 폴 하그레이브였는데요. 참고로 이 둘 다 경찰 조사에 굉장히 협조적이었어요. 부르면 바로 오고 또 묻는 말에 성실히 다 대답하고. 근데 왜 경찰이 좀 구린 느낌을 받았냐? 일단 전 남편 스티븐은요, 그 말투라던가 행동이 어딘가 좀 부자연스러웠어요. 크리스탈이랑 이혼한 지 지금 몇 달이 지났는데도 왼쪽 손에 여전히 웨딩링을 끼고 있는 것도 그렇고 인터뷰 내내 이상하리만큼 너무나 침착하고 차분한 모습을 보여줬대요. 약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모습으로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 사실 이 스티븐보다 수사팀이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인물은 바로 현 남친 폴이었어요. 왜냐? 가장 마지막으로 크리스탈을 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폴의 진술에 따르면 크리스탈이 아침 7시 10분쯤에 자기 집을 떠난 건 맞는데 자기는 그때 샤워 중이었대요. 그래서 크리스탈이 집을 나가는 모습까지는 자기 두 눈으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크리스탈이 나간 시간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며 진짜로 집을 나갔다는 거를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냐. 알고 보니까 폴한테 그 증거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 집 밖에다가 달아놓은 CCTV였죠. 거기에 크리스탈이 집에서 나와서 드라이브웨이에 세워둔 자기 검은색 벤츠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건 다음 집을 떠나는 모습이 다 찍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CCTV 증거가 떡하니 있는데도 경찰이 왜 폴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냐? 폴이 그 CCTV 영상을 경찰이 아닌 언론 매체, 그러니까 주요 방송국에다가 먼저 뿌려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문제냐면 보통은 그런 중요한 사건 증거 영상은 바로 공개를 안 하죠. 이게 원본이 맞는지 편집된 건 아닌지 또 조작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검증들을 다 마친 다음에 언론에 공개하는 게 순서인데 폴이 지금 그거를 싹 무시하고 냅다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팀 입장에서는 이거 수사 꼬이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CCTV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폴을 용의선상에서 쉽게 빼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 다 거짓말 테스트를 진행하거든요. 근데 둘 다 통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 남편도 이상하고 현 남친도 이상하고 둘 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누구 하나 콕 집어서 이 사람이다 라는 결정적인 게 안 나오는 상황이 된 거죠. 이때부터 수사팀이 진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크리스탈을 찾기 위해서 현장에 투입된 수색팀의 상황도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아니 썩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최악이었죠. 우리 초반에 영상 시작할 때 기억나시죠? 이 텍사스 남부 지역에 아주 강력한 허리케인 예보가 있었잖아요. 수색을 시작한 그 당일 8월 26일 토요일부터 다음 날인 일요일, 월요일 그리고 화요일까지 이 베이타운을 비롯한 남부 지역이 허리케인 하비로 인해서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비가 오는 게 아니라 쏟아붓는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폭우 때문에 강이 범람해서 집이고 비즈니스 건물이고 할 거 없이 물에 잠기고요. 거기에 바람까지 미친 듯이 불어서 전기도 다 끊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색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컨디션이 되어버린 거죠. 죄다 물에 잠겨서 차도 못 다니고 사람도 못 돌아다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날아갑니다. 바로 48시간의 골든타임. 진짜 아무것도 못한 채로 허무하게 지나가 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크리스탈의 사촌인 제이드라는 사람이 난데없이 문자 한 통을 받게 되는데요. 모르는 번호로 발신된 문자였어요. 근데 그냥 무시할 수 없었던 게 이 문자 내용이 크리스탈 차는 여기 근처 모텔의 주차장에 세워져 있습니다 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사진 한 장까지 전송되어가지고 그걸 눌러서 자세히 보니까 반쯤 물에 잠긴 크리스탈의 차와 차량 번호판을 찍어둔 사진이었어요. 크리스탈의 사촌은 곧바로 수사팀에게 이 내용을 공유하는데요. 수사팀은 당시 허리케인 구조 작업에 쓰던 에어보트를 빌려서 그거를 타고 크리스탈의 차량을 회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근데 회수하면서 또 보니까 수사팀이 이상하다고 느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일단 차가 잠금 상태가 아니었고 차 키가 안에 그대로 꽂혀져 있었어요. 그리고 차도 되게 대충 주차되어 있었던 게 주차 라인에도 한참 벗어나 있고 되게 누가 보면 급하게 차를 버리고 갔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모텔 주차장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되게 멀쩡한 차가 주차도 삐딱하게 해놓은 데다가 안에 차 열쇠까지 떡하니 꽂혀 있는 상황이라면 이 주변을 지나가는 어느 누구나 맘만 먹으면 크리스탈의 차를 쉽게 훔쳐갈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수사팀은 이거를 일종의 미끼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차를 훔쳐가게 만들어서 이 차를 사라지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누군가의 예상이랑은 다르게 지금 아무도 차를 가져가지 못했어요. 왜냐? 허리케인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를 못 나오니까 지금 뭐 훔치고 할 상황이 전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리케인이라는 변수 때문에 이게 미끼가 아닌 결정적인 증거로 남아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차를 여기다가 이렇게 놔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봐야겠죠. 수사팀은 이 모텔을 비롯해서 주변 상점들의 CCTV 영상 자료들을 확보했고요.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던 도중에 8월 26일, 그러니까 크리스탈이 사라지고 나서 바로 하루 뒤인 토요일 오전 6시 37분경에 이 문제의 크리스탈 차량이 모텔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확보했어요. 근데 당시에 폭우랑 바람이 엄청났기 때문에 카메라 식별에 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차를 운전한 사람이 누구였고 차에서 내리는 모습까지는 확인이 불가했어요. 그리고 5시간 뒤인 오후 1시쯤에 이 모텔 바로 근처 주유소에서 낯익은 얼굴 하나가 포착이 됩니다. 바로 크리스탈의 전 남편 스티븐 맥도웰이었는데요.
좀 이상한 점은 차에서 내려서 주유소 쓰레기통에 무슨 봉투 같은 거를 계속 넣기 시작해요. 되게 깊숙이 팔꿈치까지 밀어 넣으면서. 그런 다음에 어딘가를, 그러니까 한 방향을 계속 응시하기 시작합니다. 약간 뭔가를 확인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스티븐의 시선이 향한 곳은 바로 크리스탈의 차량이 발견된 그 모텔 주차장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각도의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이 같은 날 토요일에 후드를 쓴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이 미친 듯이 내리는 빗속을 뚫으면서 어디론가 이동하고 있는 장면 또한 모텔 근처 CCTV에서 확인이 됐는데요. 이 후드를 뒤집어 쓴 수상한 인물은 조금 뒤에 근처 월마트 CCTV 영상에서도 포착이 됩니다. 거기에서 뭐를 하냐? 자전거를 한 대 샀어요. 그것도 현금으로. 그리고 그 인상착의를 확인한 결과 이 사람은 스티븐 맥도웰로 확인이 됐어요. 그때부터 수사팀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죠. 스티븐이 범인이구나. 그리고 그날 스티븐의 동선이 쫙 그려졌대요. 일단 오전 6시 37분에 스티븐이 크리스탈의 차를 끌고 와서 모텔 주차장에 버려둔다. 그런 다음 집까지 가기 위한 이동수단이 필요했겠죠. 근처에 있는 월마트까지 걸어간 다음 자전거를 한 대 삽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 자전거를 현금으로 구매했다는 거.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을 게 뻔하죠. 그리고 그걸 타고 집으로 향한 뒤에 한 5시간쯤 지나고 나서 이쯤 되면 크리스탈 차가 거기 그대로 있는지 누가 집어갔는지 확인을 하긴 해야 되는데 모텔까지 직접 들어가면 바로 눈에 띌 거 아니에요. 근데 모텔 옆에 있는 주유소에서 슬쩍 보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유소로 바로 가서 확인까지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버리는 위치, 이동수단 준비, 추적 회피, 그리고 사후 확인까지 이 모텔을 중심으로 스티븐이 철저하게 미리 동선을 짜놨다는 걸 알 수가 있었죠. 수사팀은 이제 본격적으로 스티븐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스티븐은 자기는 절대 크리스탈을 해치지 않았다고 계속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집으로 돌려보내긴 했어요. 왜냐면 끝까지 안 했다고 부인을 하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떤 제보를 받냐면 크리스탈이 이혼 신청을 하고 얼마 안 돼서 이 스티븐이 아이들을 데리고 며칠 동안 사라졌던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크리스탈이 911에도 신고하고 엄청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다행히도 아이들은 무사히 돌아오긴 했지만 그때 스티븐이 네가 이렇게 떠나면 나도 우리 애들이랑 같이 인생을 마감하련다 뭐 이런 식의 협박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 제보를 듣자마자 수사팀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게 바로 그 집 아이들의 안전이었어요. 지금 정황상 스티븐이 크리스탈을 죽인 범인인 것 같은데 이렇게 전 아내를 죽일 정도로 도른 사람이면 자기 자신을 해치거나 아이들을 해치는 일도 정말로 실행에 옮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보호 조치가 바로 이루어졌고요. 스티븐한테도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크리스탈이 어디 묻혔는지 그 장소로 안내하지 않으면 당신 아이들을 영영 못 보게 하겠다. 그 말을 들은 스티븐은 알았다. 내가 내일 모든 걸 다 털어놓겠다고 말을 해요. 근데 수사팀도 그래 좋다 내일 보자 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엄청 걱정했대요. 만약에 내일이 오기 전에 이 사람이 안 좋은 선택을 하면 어쩌지 싶었는데 다행히도 스티븐은 다음날 경찰서에 나타나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8월 25일 크리스탈이 아이들을 데리러 자신의 집에 도착한 날 스티븐과 크리스탈 사이에 격한 말다툼이 벌어졌고 그 말다툼 끝에 스티븐이 크리스탈의 목을 강하게 압박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리고 그 시신은 봉지로 감싸서 크리스탈의 차량 트렁크에 넣었다고 말이죠. 근데 그 시신을 묻은 장소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스티븐이 뻔뻔하게 이런 말을 해요. 사형을 면제해주겠다고 약속하면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려주겠다. 수사팀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빡쳤을지 정말 상상이 가는데요. 진짜 너무나 열이받고 그 요구를 절대로 들어주고 싶지 않았겠지만 정말 분하게도 지금 스티븐의 도움 없이는 크리스탈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팀은 그 요구를 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티븐이 데려간 한적한 숲에서 마침내 크리스탈의 시신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근데 이 스티븐이요. 재판에서도 형을 줄이기 위해서 아주 뻔뻔하게 나오는데요. 이 모든 것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다. 순간적인 감정 폭발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우발적인 범죄로 인정이 되면
이 텍사스 법에 따라서 최소 2년에서 최대 20년까지 형량이 아주 크게 줄어들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 배심원들은 스티븐의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따라서 스티븐은 1급 살인죄로 징역 50년을 선고받았고요. 25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 출소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사실 크리스탈의 죽음이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크리스탈이 어렸을 때부터 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부모님이 나쁜 약 중독자여서 크리스탈이 11살 때 두 분 다 돌아가셨고 13살이 됐을 무렵에는 어떤 낯선 남자 집에 갇혀서 몹쓸 짓도 당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정말 가까스로 그 집에서 탈출을 해서 친척인 삼촌 제프를 만나게 됐고요. 그때부터 제프 삼촌이 크리스탈의 보호자가 되어주면서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그런 힘들었던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된 뒤에는 다행히 크리스탈의 삶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게 됐고요. 승무원으로 일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스티븐 맥도웰을 만나서 결혼까지 골인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스티븐의 성격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스타일인데다가 감정적으로도 되게 불안하고 질투도 굉장히 심했대요. 실제로 결혼 초반부터 둘이 성격이 너무 안 맞다 보니까 결혼한 지 1년 만에 크리스탈이 이혼을 신청하기도 했었는데요.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스티븐이 협박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도 그런 기미가 보일 때마다 나 죽는다 이런 협박을 밥 먹듯이 했던 것으로 전해지고요. 10년 뒤에 결국 이혼을 한 뒤에도 이 크리스탈에 대한 집착은 계속 이어졌던 걸로 보여요. 어느 정도였냐면 이혼이 거의 마무리될 때쯤에는 스티븐이 크리스탈한테 다시 결혼 프로포즈를 하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진짜로 양복에다가 하얀색 드레스까지 손수장만해서 크루즈에서 프로포즈할 계획까지 세웠을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이혼을 인정하지 못하고 과거에 묶여있는 스티븐이랑은 다르게 크리스탈은 이제 이혼 이후에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새로운 직업에도 잘 적응했고 동시에 폴이라는 새로운 남자친구도 사귀면서 다른 길을 걷게 됐단 말이죠. 근데 크리스탈이 이런 스티븐의 질척거림을 잘 알잖아요. 새로운 남친이 생겼다는 거를 스티븐이 알아차릴까봐 좀 두려워하기도 했었대요. 그렇지만 그 시기에 크리스탈의 친구들이 다들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크리스탈이 정말 행복해 보였다고. 심지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틀 전에도 크리스탈이 SNS에다가 내 인생에서 지금 이보다 행복한 날은 없다 이런 포스팅을 올렸을 정도로 최고로 멋진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행복한 인생의 이막을 막 시작하려는 타이밍에 목숨을 잃었다는 게 참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지는 거죠. 사실 이 수사를 맡았던 형사님 중 한 분이 실제로 그날 비가 오지 않았고 크리스탈의 차량이 누군가에 의해 도난이 됐다면 어쩌면 이 사건을 영영 묻혔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다, 오히려 스티븐은 이 허리케인을 이용한 거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때 워낙 허리케인이 강력했기도 하고 사상자도 많이 났기 때문에 그날 집으로 오던 도중에 크리스탈이 목숨을 잃은 것처럼 꾸미고 범행을 허리케인 탓으로 덮어씌우려고 한 거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이 허리케인을 두고 정반대의 의견이 나왔다는 점이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 크리스탈의 친척한테 왔던 그 의문의 메시지, 크리스탈 차의 위치를 알려줬던 그 메시지는 누가 보낸 건지 끝까지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스티븐이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그냥 정말 우연하게 그 차량을 발견한 순수 목격자가 보낸 거다라는 의견이 가장 우세한 것 같은데요. 참 어찌됐든 그 메시지 덕분에 이렇게 크리스탈 차량도 찾고 범인도 잡을 수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오늘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크리스탈 맥도웰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